네, 남들이 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한 발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설명드렸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2021년도 12월 4일이네요. 12월 4일 날 제가 승부의 시간,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메타버스나 NFT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체전지 이쪽에서 시장의 자금이 빠져나오고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할 거라고 예고를 했지요. 그때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24시 클럽이 에코프로 BM, 이게 이제 그 차트 흐름이거든. 에코프로 BM 차트 흐름인데 12월 때니까 요때 이제 초순에 우리는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 3년 동안의 긴 여정을 끝냈다. 더 이상 이체전지 소재를 우리는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빠졌죠. 많은 성장성을 금리 인상 시기에는 포함시킨 기업을 많은 성장기를, 그러니까 2025년도 실적까지를 땡겨가지고 주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는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업이에요. 저는 위메이드를 여전히 좋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성장성이 워낙 높은 산업군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올 수밖에 없다. 주가는 미끄러졌어요. 아무튼 이렇게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자금 이동을 전망한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IT도 가치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IT가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거 11월 말부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중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이야기하죠. 우리는 10월, 11월, 12월 내내 자율주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율주행 안에 PCB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도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는 가치주라고 얘기했죠. 가치주인 IT가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 메타버스라는 성장성을 입었다, 등에 업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도 한번 보게 되면 LG이노텍. 우리가 10월, 11월 때부터 PCB 관련된 기업들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PCB는 가치주이지만 이제는 성장주로 바뀌었다. LG이노텍 주가 보십시오. 계속 올라갔어요. 시장 계속 갇혀있을 때, 박스에 갇혀있을 때 계속 올라갔지요. 모든 전문가들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야기했죠. 이체전지에서 우리는 PCB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택이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갔어요. PCB 관련된 기업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PCB 관련된 기업. 심택.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을 등에 업었다. 이런 논리였죠. 또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 종목도 우리가 참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주가가 쭉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2022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 1,400억도 잡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7,000억대니까 너무나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이라는 성장성, FCBGA로 PCB의 방향이 전환하고 고루하고 재미없었던 마진이 10% 내외에서 놀았던 이 PCB 산업이 10%를 넘어갈 수 있다는 논리로 이런 PCB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어요. 저희 말이 맞죠?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이야기하죠. 우리는 언제 얘기했다고요?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누구도 관심 없고 고루한 PCB 업체를 이야기해 왔어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시장에 자금이 올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했죠. 자율주행 플러스 메타버스 XR 시대가 열리게 되면 카메라도 많은 쓰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국구처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에서도 많은 부분 이야기를 해왔죠. 나무가 TOF 관련돼 가지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아요. 저평가되어 있죠. 심지어 이 종목은 올해 예상 영업이 200원대인데 작년 예상 영업이익이요.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도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또 턴어라운드하는 주가 상승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애플이나 삼성, TOF가 관련돼 가지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 검사 장비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거의 과점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주 고객사가 또 애플이에요. 애플이 XR 기기에 뛰어들게 되면 애플이 애플카라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시대에 뛰어들게 되면 또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기를 저는 대형주 단에서는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데 PCB 하죠. 또 뭐 하죠? 카메라 모듈 하죠. 카메라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삼성전기 거. 그리고 또 뭐 합니까? MLCC까지 하네요. 다 합니다. 자동차랑 연결될 수 있는 가전산업이 자동차로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에 삼성전기는 다 맞물려 있어요. 당연히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이거는 지난 얘기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는 의미가 없죠. 근데 여전히 이쪽 종목들이 싸다라는 거예요. PCB 여기서 끝났나요? 카메라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지금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싼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또 뭐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테슬라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벌 전기차로 공급이 된다. 무엇이 공급이 되냐? SSD, 그래픽 D램 등. 요 SSD가 참 흥미로워요. 이 SSD는 원래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용 전문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죠. SSD. 이 SSD가 자동차에도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논리랑 맞죠? 기존 IT로 제품이 찍히다가 매출이 찍히다가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찍히는 그런 산업을 봐야 된다.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또 다른 성장성을 등에 업은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이 SSD도 데이터 센터만 들어가다가 지금은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격에서 이상기류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서서히 올해는 자율주행 원년이니까 서서히 그 그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SSD는요. 낸드 기반의 메모리 반도체 모듈이에요. 낸드 기반의. 그러니까 최근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최근에 이 파란 색깔이 낸드 가격이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세요. 이거 시안 봉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중국의 시안 봉쇄? 그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 치고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너무 빨라요, 가격 상승세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요것이 수요처가 다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낸드 가격이 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낸드 시장, 이렇게 생긴 낸드 관련돼 가지고 낸드 플래시 관련돼 가지고 1등 기업은 당연히 삼성전자지요.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4.5%,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그리고 그 아래 키옥시아, 그리고 그 아래 SK하이닉스가 13.5%로 무섭게 치고 나오는데요. 웨스턴 디지털도 있고. 근데 바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가 2등으로 삼성전자 후발주자로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오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즉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 흐름 최근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힘을 비축하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터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럼 이제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삼성전자는 어차피 1등이니까 제일 좋고 후발주자로 SK하이닉스, 대한민국 것들이 제일 좋네요. 대한민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외국인들 시각에는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너무 큰 종목, 뻔한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까 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고요. 낸드는요. 요렇게 적층을 쌓아가지고 식각을 해가지고 셀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셀에다가 메모리 반도체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아파트 복층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접어가지고 나 126단이네, 나는 200단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셀을 많이 심을 수 있고 그 얘기는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죠. 어차피 단수, 많이 쌓고 많이 접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증착, 쌓는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착. 증착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게 유진테크예요. 낸드가 쌓는 게 유행이다? 그러면 증착 공정이 절대적으로 효율화되어야 된다? 뭐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착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ALD 방식이라는 것이 유행인데요. 요 라지 배치형 ALD, 뭐 용어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잘 쌓는다, 잘 쌓는 장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라지 배치형 ALD 전문적으로 최근에 이제 수주를 따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유진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유진테크가 이제 SK 하이닉스양 뭐 매출이 확대된다, 수주를 따냈다는 얘기가 나면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거 가지고 낸드 플래시 고단화의 최대 수혜주를 유진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2021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낸드 플래시 고단화가 본격화된 2021년도 유진테크의 실적, 영업이익 기준으로 급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223억이었던 2020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021년도 841억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뭔가 과실이 제대로 열리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착 관련된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CVD ALD 이게 증착 공정의 또 용어거든요. 여기에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 증착을 많이 한다. 고단화를 많이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CVD ALD 공정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낸드 고단화의 수혜주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죠? 조금 전에 유진테크 증명한 것처럼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재작년 대비해서 2020년도 4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2021년도 213억.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낸드 고단화의 수혜주로 디램 고단화도 또 동사랑 연결되는데 아무튼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기존 IT 부품에서 기존 IT에만 들어가던 것이 낸드도 같은 개념이죠. 자동차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의 산업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PCB도 그랬고 카메라도 그런 논리죠. 자,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카메라 모듈 전문적으로 LG노텍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자동차용 모터 시장까지 뛰어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덕우전자. 이런 것들은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도 싸고 덕우전자 이런 것들. 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그러면 기존 고루하고 재미없었던 가전에 들어가던 것이 자동차에 들어가면서 고마진 산업으로 바뀌는 것들. 한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그룹이 있어요. 사마그룹. 대표적으로 사마컨덴서라는 기업이 있겠죠. 가전에 들어가는 MLCC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테슬라 쪽으로 매출이 찍힌다? 그래서 사마컨덴서 급등한 거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은 치고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성장 가치주의 개념. 기존 IT에서 어디로? 자동차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거. 사마전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콘덴서. 가전에 들어가던 콘덴서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PCB에 깔리던 콘덴서가 지금 자동차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고마진. 또 얘는 삼성전자 SSD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SSD가 어디로 들어간다고? 자동차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마전기도 자동차용 부품에서로 변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마전자. 사마그룹에서 가장 재미없는 산업을 영위한다. 가장 하등의 산업을 영위한다. 가장 싸구려 콘덴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마전자도 어제 상한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전소에 사마전자의 콘덴서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충전기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거예요. 기존 IT에서 자동차라는 성장의 무게를 잇고 있는 거, 기대감을 지니고 있는 거. 요와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